진학 지도 담당 맡은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 지금 자녀들이 지금 1학년으로 입학했고요. 수능을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입 공정성 여부가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그동안 종합전형에서 문제가 되었던 각종 사항들이 축소 내지 규제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수상 경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결과가 수상으로 나타나고 그 수상 경력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서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었는데, 이 수상들이 남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고3은 수상 경력을 한 학기에 하나씩만 선택을 해서 대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인 1학년과 그리고 지금 형들 1학년과 2학년 경우부터는 이 수상 경력 자체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징입니다. 또한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동아리 외에도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했었는데 이것도 미반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소논문, 우리가 탐구 보고서라고 했던 소논문 활동도 금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중에서 학교에서 하는 학교 봉사활동 외에 개인이 추가로 했던 봉사활동의 그 실적도 미반영입니다. 또한 이 독서활동, 학생들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독서활동조차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수시 입학에 수시 원서를 써야 할까요? 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경력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수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교내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때 교내 활동을 수상과 연계시키지 않고 이것이 진로에 대한 탐색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게끔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에 연연하지 않고 진로에 대한 탐색과 그 노력의 과정으로 생기부의 교과 활동 내지는 비교과 활동, 동아리와 같은 또는 교내 활동도 담임선생님들이 쓰시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과 관련지어서 진로에 대한 탐색 노력이 나타나게끔만 하면은 생기부에 드러나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 미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독서활동 부분에 어떤 책 제목과 저자가 나타난다기보다도 이것도 역시 교과 활동에서 또는 비교과의 그런 활동에서 평상시에 독서를 하고 그 독서와 관련지어서 교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된 발표 또는 토론, 이런 것에 독서의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면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도 오히려 세부 특기사항이 더욱 충분히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 그동안 저자와 그리고 책 도서명만 기록된 독서 활동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 영역과 그 다음에 수학 영역,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국사 영역, 그리고 탐구, 그리고 제2외국어가 있는데요. 약간의 변화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공통 과목에서 독서와 문학 부분에서 34문항이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나 또 언어와 매체 이 두 가지
교과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고 그 중에 11문제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학도 역시 공통 과목에서의 수학 1, 2. 자, 2학년 1학기 때 수 1을 배우고요. 2학년 2학기 때 수 2를 배우고 선택 과목에서 이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거나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 교과는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교과들은 일반 선택 교과라고 해서 9등급 제도로 등급이 나오는 교과입니다. 따라서 교과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우리가 교과나 또는 종합전형에 자신의 성적과 관련된 교과가 되고요. 기하는 진로 선택 교과로 이따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가가 A, B, C, D, E 해가지고 5단계로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진로 선택 교과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사회과학 계열 해서 사회과학 계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고요. 사회 9과목 그리고 과학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고교 학점제 이미 부여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 학점제란 다시요. 자, 고교 학점제란 결국 저는 고교 학점제를 대입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 자체가 자신의 진로 그리고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자신이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하고 그 누적 학점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부모님께서 대학을 다니실 때 학점 제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교 학점제는 진로에 따른 설계가 가능하고 진로에 따라서 결국 생기부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역시 대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에서 수능 점수, 수능 점수가 나타나는데요. 수능 점수는 먼저 9개의 등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표준 점수에 근거해서 수험생을 9등급으로 산출을 하는 것이고요. 각 영역별, 각 등급별 비율을 보면 1등급이 4%, 그 다음에 2등급이 7%, 그 다음에 3등급이 12%. 그래서 이제 1, 2, 3등급을 전체를 하면 전체 누적 23%가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5등급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5등급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4등급 17, 그 다음에 6등급 17, 그 다음에 7등급 역시 앞에서 3등급과 같이 12%, 8등급 7%, 9등급 4%, 그 다음 가운데만 이렇게 20% 해서 이렇게 해서 100%가 나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3등급을 맞았다고 하면 100명 중에 23등을 한 것이고요. 3등급까지 여기까지가 굉장히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등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능 성적표를 잠깐만 보시면은요. 수능 성적표에서는 원점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제공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표준 점수 그리고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 되겠습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퍼센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는 등급 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백분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이 학생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를 선택을 해서 45문항 시험을 당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분위가 만약에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오면 이것은 전국 평균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응시를 했을 때 전국 평균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100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국 평균이니까 백분위는 50%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50%에 해당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은 아까 9등급 중에서 5등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지금 정말 완전하게 정 가운데의 전국 평균을 본 거고요. 만약에 표준 점수가 128이다. 그렇다면 백분위는 예를 들어서 97%다 라고 한다면 백분위가 97%면 전체 4% 이내에 드는 거고요. 이 학생은 1등급을 맞겠죠. 같은 1등급이어도 100에서 96%까지 100에서 96%까지가 4%에 해당하는 1등급인데 이 학생은 97%니까 1등급에서도 조금 위쪽에 해당하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어 과목, 그 다음에 수학 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은 표준 점수도 나오고 백분위도 나오고 등급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서 예를 들어서 영어의 경우에는 표준점수 100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는 그래서 91점을 맞으면 1등급이 되는 거고 10점대 간격입니다. 만약에 84점을 맞으면 2등급이 되는 거고 79점을 맞으면 3등급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성적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한국사와 그리고 영어 부분에서 이 교과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교과들의 등급별 점수를 보면 영어는 말씀드린 대로 10점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한국사는 1등급만 10점 간격이고요. 40에서 50. 2등급부터는 5점 간격입니다. 5점 간격.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이 진행이 됩니다. 제2외고도 5점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의 전형 유형별 특징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학생들은 크게 수시 전형과 그리고 정시 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은 우리가 말하는 수시에 해당하는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보는 것이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수시 전형에서 6번에 걸쳐서 6회에 걸쳐서 원서를 쓸 수 있고요. 정시 전형은 가, 나, 다 해서 3번의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전형별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 교과 전형이 점점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합 전형이 대학들이 기준을 정해서 섬세하게 관리는 하지만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대학별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다.
또는 이 대학별 종합전형은 어찌 보면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 교과전형의 폭을 종합전형을 줄이고 교과전형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교과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가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얻어지는 교과 점수, 즉 소위 말하는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을 기본으로 하지만 반드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대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립대는 현재 충원 요소가 커서 굳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만으로 뽑고 있고요. 국립대 이상급의 그런 학교들은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최저 학력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맞추기가 수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제가 맡았던 담임반의 학생들 전체 중에서 전체 학생들이 6개씩 모두 썼는데요. 문제는 그 중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춘 경우는 딱 한 건의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기준을 학생들이 맞추어졌다는 얘기고요. 자, 어찌되었든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 점수로의 교과 성적과 더불어서 수능까지 끝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능까지 끝까지 파이팅해서 공부를 해야겠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이 수능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가 서류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학생부 속에 있는 교과 성적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비율이 적을 뿐이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과 활동, 그리고 비교과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과 세부 특기사, 교과 세특.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과연 생기부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노력의 과정, 그리고 변화, 그리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와 관련된,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면접이 마지막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작년의 경우에 학생들이 요즘 많이 변해가지고요. 자기소개서 쓰기 싫고 면접을 쓰기 싫어서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돌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종합 전형을 넣으면은 당연히 합격했을 것을.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선호했는데 결국 교과 전형에서 성적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리면서 교과 전형은 성적이 높아지고 종합 전형은 낮아진 그런 사례가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요거는 자연계열, 이공계열 학생들은 제가 추천을 하는데 인문사회 쪽의 학생들은 논술과 관련된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것이 글쓰기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인문계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 그리고 논술 역량을 가지고 수능 최저까지 맞춰줘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수시 전형 6개의 그 수시 전형 카드를 저희는 다 쓰고요. 문제는 부여고등학교에서는 이 농어촌 전형도 하나 더 쓸 수 있겠죠. 전형에서. 문제는 이 농어촌 전형 또는 다자녀 전형과 같은 이런 전형들의 경우에 요거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농어촌 전형, 자,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어떤 특정한 한 학과에서 10명을 뽑고 그 학과에서 종합 전형으로는 만약에 8명을 뽑고요. 농어촌 전형으로는 1명을 뽑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1명에서 2명 정도 아주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 자신보다 물론 교과나 또는 종합전형보다는 성적이 낮지만 학생 자신의 성적보다 잘하는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이 1명이라도 앞에 있으면 결국은 자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쓸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먼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교과 성적 반영이 대학별로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립대의 경우에는 전 교과를 다 다루지만 국립대가 아닌 또는 수도권, 서울 또는 지방대의 경우에는 특정 교과만 다룰 수 있고요. 또 어느 특정 교과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을 꼭 확인을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대학이 예를 들어서 3개의 영역을 합해서 그것이 몇 등급이냐? 예를 들어서 11등급이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국어와 그 다음에 영어와 그 다음에 탐구 과목도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평균이냐, 두 개 합의 평균이냐, 아니면 잘 본 한 개냐, 자, 이런 것들도 잘 구별을 하셔야겠고요. 지금 요거는 주로 인문계열 지원 학생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3합 11이냐, 아니면 4합 15냐,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교과는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죠. 따라서 교과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은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하지만 학생들이 좀 성향이 달라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와 또 요 면접 요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경쟁률이 오히려 작년에는 교과가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경쟁률은 조금 낮습니다만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따라서 교과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포함이고요. 학생부뿐만 아니라 즉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다양한 전형 자료는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교과 세부 특기,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담임쌤의 종합의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학생이 지니고 있는 학업 역량과 또 진로에서의 전공의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생이 지닌 잠재력, 발전 가능성, 또 마지막으로 인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기준에 맞춰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인재상, 그리고 모집 단위별 인재상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또 학생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학의 입학 안내, 자, 원하는 그 대학의 어떤 대학교 입학 안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소위 말하는 대학의 입학처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수시 모집
그래서 자료실 아니면 대학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역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 준비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고1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신입생으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진로가 결정이 됐으면 어떤 선택 과목을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더 집중할 과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의 기본인 교과 활동에 충실해야겠고요. 또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독서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독서가 되겠고요. 진로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그런 지적 호기심, 또 열정, 자기 주도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로 독서뿐만이 아니고 요거는 교과 활동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역시 학생들이 입학해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들 중에 결국 우리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내신을 올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치러야 됩니다. 그 수능을 위해서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응시를 하겠죠. 이번에 3월 24일 날 첫 번째로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월달, 그 다음에 6월달, 그리고 9월달, 그리고 11월달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으로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창체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봉사 활동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평상시에 독서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진로에 맞는 그런 고민들 또는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 독서를 통해서 또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학생부를 항목별로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먼저 교과 학업성 지도, 그렇죠? 교과 학업성 지도에서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별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교과 세부를 비롯해서 자율 이런 모든 항목들의 학생부 입력 글자 수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양은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요. 질의 측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창의적 행동추적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 되고요. 독서활동 상황은 독서 자체가 대입에 미반영되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교과 세부 특기나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 녹여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학들이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부에 드러난 학생의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아까 인성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대입과 관련해서 고1, 2, 3 학년별로 1학년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 그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하면서 다양한 그 교내 활동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것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드디어 진로를 확정을 줘야 됩니다. 진로 결정. 그래서 학생부를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3학년은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속의 교과 및 비교과의 내용들이 수업과 더불어서 평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 바로 학생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과목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그런 교과입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요거는 A, B, C, D, E, A, B, C, D 해가지고 5단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5단계다 보니까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취도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 내신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고교 학점제와 더불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부 특기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강조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학생들이 편하게 그러면서도 진로에 맞는 꿈과 목표를 잘 담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교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학지도실 이재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